12월 3일부터 오늘 2월 28일 오는 동안 약 석 달 동안 뭐 변곡점 이런 얘기를 각자 느낀 걸 해봤고, 결국 이제 그 변곡점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은 아무래도 여론조사의 수치일 텐데, 그 뭐 한 1, 2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1부는 일단 끝내고, 저는 한 4년간 KSOI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맡아서 대표로 했고 매주 조사를 했어요. 매주. ARS도 하고 전화 면접도 해보고 매주 하는 거 정말 지겹고 힘들어요. 기사 매분 쓰는 거하고 똑같아. 돌겠습니다. 근데 감이 생기긴 합디다. 그 감으로 미루어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특히 계엄 국면 이후로 나오고 있는 한국의 정치 관련 여론조사는 저는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볼 때 신뢰성을 상당 부분 좀 저기 하거든요. 이유는 응답자들의 집중적인 편중 현상이 아주 심해졌다. 양측의 충성도가 아주 강한 분들, 뭐 그걸 뭐 극렬 또는 강성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고요. 주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응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엄 직후에는 잔뜩 위축돼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정말 쥐죽은 듯이 10몇 %까지 이렇게 쭉 빠졌다가 빨리 회복을 하는데 열심히 응하고, 그래서 보수가 결집된다고 하니 괘씸하기도 하고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고 약간의 위기의식도 느낀 이른바 이제는 범진보 개혁 진영 쪽에서도 응답률이 높아서 결과적으로는 양쪽 진영의 응답률이 대단히 높다. 근데 대개 대선이나 총선을 치를 때 보면 이쪽의 응답률이 높으면, 왜 우리 짠 식자재로 음식하면 아무리 싱겁게 기를 쓰고 하려고 해도 짤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 분들이 많이 대답하면 이쪽이 좀 적었어요. 이를테면 2020년 대선 때를 예로 들자면 이준석이 집 나가고 막 뭐 김종인을 데려오니 많이 해가지고 찌그락찌그락하고 할 때 윤석열이 최저치로 나와요. 보수 우익 사람들이 실망하고 짜증이 나서 말도 하기 싫은 거야. 쉽게 말하면 전화를 잘 안 받아. 그러면 이쪽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은 양쪽 다 높아. 그 말은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훨씬 응답률이 줄었다. 왜? 명태균 파동이 나는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12월 3일 계엄 이후로 생각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12월 2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생각도 안 나고 기억을 한참 더듬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야. 12월 2일로 타임라인 돌아가서 당시의 일면 톱이나 이런 거 보면 명태균 게이트하고 김건희 특검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국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을 헐뜯고 하는 게 한동훈 이름으로 돼 있는데 수사를 뭐 하니 많이 뭐 이런 것들이었다고. 맞아, 그런 일들이 있었네요.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맞네. 그러니까 계엄이 블랙홀이야. 네. 자, 명태균 게이트에 뭐가 드러났습니까? 야, 공천 몇 프로 더 올려? 2, 3%좀 앞서게 해봐. 곱하기 2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김영선이 뭐 공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설마 하던 여론조사를 저렇게까지, 저건 마사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작인데 이게 드러나 버리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신빙성이나 결정적으로 추락하죠.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정치 성향이 아주 강한 양측의 충성도 높은 강성 그룹 말고는 여론조사 자체를 신뢰를 하지 않아 버리니까 더 응답할 유인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에 계신 분들은 응답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고로 편중된 것으로만 조사가 되다 보니 전체 유권자나 전체 국민 여론의 축도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위험하고, 그래서 많이 우리가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게 곧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선거 때까지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과거에 전국단위 큰 선거를 치를 때 어느 한쪽 진영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어느 한쪽 진영에 굉장한 비전이 있거나 똘똘 뭉칠거나 하면 이쪽이 늘고 이쪽은 응답률이 죽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지금 중도층 응답률이 갤럽이나 MBS 거 매주 최근 나온 두세 주치 보면 보통은 중도 비율이 한 33%쯤 돼요. 나는 중도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320, 30명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280명에서 300명이 좀 안 돼요.
그러면 중도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500만 명이 한두 달 사이에 어디 이민 갔느냐? 아니거든. 다 한국에 계시거든요. 다만 응답을 잘 안 한다는 거야. 나 이따위 어떻게 만져지고 마사지 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응답도 굳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혹시 계엄령 떨어지고 이사 가버린 거 아닐까요? 이사? 이민 가버린 거 아닐까요? 아, 뭐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건 이제 알아볼 수 정치부 기자 오래 하시고 이런 분들 다 아시겠지만 트렌드를 보는 거잖아요. 그 뭐 구체적인 수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한 게 트렌드라니까. 네, 아까 석 달간의 말씀하신 트렌드라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12월 14일까지는 잘했다가 그 뒤에 이제 약간 뭐 민주당이 약간 조금 꿀렁꿀렁하게 하니까 그때 갑자기 이렇게 뭐 보수 쪽에서 쭉 올라왔다가 지금은 이제 아까 다시 얘기한 또 대로 이제 서부지법 서부지법 폭동. 그 사건을 통해서 야 이거는 아니다. 범법 행위고 이 폭동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거 이렇게 되면서 이게 지금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뭐. 정상을 저는- 찾는다고 봐야 되는데 예, 예.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하겠거든. 더 오래 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대체로 믿는 편입니다. 네. 믿는 편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예, 적어도 이제 어떤 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하게 이제 현재의 흐름을 뭐 어느 정도는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보고 놀란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은 그거는 신뢰할 수 없겠던데 진짜로. 그 국힘 예, 후보와 국힘 후보 대 이재명. 그건 일단 아예. 질문 자체가 자체가 질문 자체가 그 여론조사의 부적절한 나는 그걸 생각해낸 사람이 누군지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게 거고. 조원 씨 조원 CNI인가 뭔가. 예, 어. 거기. 저 나름대로는 뭐 사기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떤 그런 질문지가 여론조사를 잘못됐잖아, 하고 발표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장난이거든요. 그건 장난이죠. 예, 제가 볼 때 나는 지금 그 무모함에 어떻게 보면 계엄령 이후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게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근데 뭐 장난치면 안 우리는 되거든요. 정말 포털에다 댓글 막 달았다고 뭐 여론을 조작했다고 뭐 그냥 현직 뭐, 그 도지사를 도지사가 빵에다 보내는 빵에다. 나라인데 그렇게 여론조사를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조작하고 특히 여론조사도 안 하고 그냥 그 안에서 막 마사지 해가지고 가짜 여론조사도 하고 그래서 공표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걸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